분노 속에서 내뱉은 말이나 행동은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로마의 3대 황제였던 칼리굴라가 파스토로의 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젊은이의 멋을 부린 옷차림새와 유난히 공을 들인 머리 모양이 칼리굴라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아버지인 파스토로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칼리굴라는 마치 생각이 났다는 듯이 그 청년을 즉시 처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파티를 열어서 파스토로를 초대했습니다. 궁에 들어온 파스토로의 얼굴에는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커다란 잔을 들고서 파스토로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파스토로는 그 연회에 끝까지 남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주는 향유와 화관까지 받았습니다. 파스토로는 연회에서 자신의 아들의 생일에서조차 마시지 않았을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털끝만큼의 슬픔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파스토로는 마치 아들을 살려달라는 탄원이 받아들이기라도 한 것처럼 밝은 모습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파스토로에게는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네카의 분노에 대해서라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세네카는 로마 제5대 황제인 네로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네로는 로마를 불질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으로 유명한 황제입니다. 물론 그가 실제로 로마에 불을 지르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더욱더 악명을 떨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명한 웅변가이자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행복과 평정심 등 인생에 대한 수많은 책을 남긴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세네카가 초기에 네로를 보좌하면서 정치를 펼쳤던 5년의 기간은 로마 역사상 가장 공정한 시기였다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한편 네로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면서 간섭하였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난폭한 정치를 펼치게 되자 세네카는 정계를 은퇴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네로를 암살하고자 하는 사건이 발각되었는데 피소 음모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에서 세네카의 조카가 관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네카도 그 음모에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 네로는 세네카에게 자결을 명령하고 세네카는 자살로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것이 서기 65년의 일입니다. 칼리굴라는 세네카가 자신보다 뛰어난 연설가라는 평가를 받자 세네카를 처형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세네카가 폐병에 걸려서 곧 죽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서 세네카를 살려줍니다. 그 정도로 칼리굴라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처형을 남발했습니다. 그러한 칼리굴라는 결국 황제가 되고 4년을 넘기지 못하고 서기 41년에 부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칼리굴라로부터 유래한 칼리굴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리굴라 효과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칼리굴라의 일대기를 다뤘던 칼리굴라라는 영화에 대해서 하도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었기 때문에 보스턴시에서 상영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영화가 더 폭발적으로 흥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칼리굴라 효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사람을 죽였던 칼리굴라 앞에서 파스토로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감정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파스토로가 슬픔을 표현하고 분노를 드러냈다면 아마도 칼리굴라는 파스토로의 하나 남았던 아들마저도 처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파스토로의 전 가족을 처형했을지도 모릅니다. 파스토로가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행동했던 것은 마치 유스가 자신의 친형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무심한 듯 행동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기흥시제는 같이 황제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유인이 많은 공을 세우고 인기를 끌게 되자 그를 시기해서 그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유인의 동생인 유스가 반발하게 되면 유스도 처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곤양대전에서 2만의 병력으로 40만의 대군을 물리쳤던 유스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형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갱시제에게 고분고분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갱시제는 유수를 처형할 수 있는 구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인내하던 유수는 천하를 차지하고 후한을 세웁니다. 그가 바로 후한의 광무제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노를 드러내는 행동은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나라 2대 황제였던 건문제의 충신이었던 방효유는 연왕 주체가 정난의 변을 일으켜서 승리하고 그에게 즉위초안을 쓰도록 지시하자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즉위초안을 쓰지 않으면 구족을 멸하겠다 하고 위협하는 연왕 주체에게 구족이 아니라 시족을 멸한다 해도 쓰지 않겠다 하고 분노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연왕 주체는 방효유의 구족뿐만이 아니라 방효유와 친했던 친구, 제자, 선후배를 십적이라고 이름 붙여서 모두 처형합니다. 연왕 주체는 명태조 주원장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조카였던 건문제의 황제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영락제라고 불리웁니다. 이는 세조가 조카였던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서 왕이 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효유가 분노했던 것이죠. 분노 속에서 내뱉은 말이나 행동은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파스토로가 폭군 칼리굴라의 잔인한 도발에도 자신의 남아있는 아들을 위해서 밝게 행동하는 모습은 가슴 먹먹한 감동을 줍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